안녕하세요. 저희는 고대공론입니다. 저희는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유튜브 채널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대학원에 이런저런 소식이 있거나 뭐 학술 행사 같은 게 있을 때 영상이 올라가기도 할 것 같고, 그런 플랫폼 삼아가지고 채널을 개설을 해볼까 생각해서 만들어진 채널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뭐 좌우간 저희가 뭐 하는 사람들인지 좀 약간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컨텐츠를 마련을 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어쨌든 국문과 대학원생들이 실제로 대학원에 와서 뭐 어떤 공부를 하는지, 그리고 또 실제 생활은 어떻고 경제적인 문제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뭐 지금까지 어떤 진로 고민을 통해서 대학원에 오게 됐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이라면 국문과 대학원 진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랬고 실제로 대학원에 들어가서 어떤 공부를 하게 될지 잘 몰랐었고, 실제로 진학을 해서도 이런 공부를 하는 거였구나 하고 좀 놀라게 된 게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자리를 좀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저희가 다 근현대 소설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게 한정돼 있기는 하지만 뭐 가능한 데까지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뭐 한 명씩 자기소개를 해볼까요? 저부터 자기소개를 하면은 간단히 해드리면 뭐 1950년대에서 60년대 사이에 소설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박사과정 수료를 했습니다. 사실 수료를 한 지 좀 많이 됐고요. 고1 때로 제일 고인급? 그래서 묘하게 저는 사실 뭐 대학원생으로서의 대표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현대문학을 전공하고 있는 조수아라고 합니다. 박사과정 중이고 이제 한국문학사와 일본문학사를 교차시키면서 당시 시대와 문학을 이해하는 데 좀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전후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전후 일본 작가 다자이 오사무랑 이제 한국 작가 손창섭을 좀 읽고 있습니다. 저도 현대문학 전공하는 박사과정 윤희상이라고 하고요. 석사 논문은 제가 중일전쟁 이후 시기를 배경으로 해서 뭐 중독에 빠지거나 장애를 갖고 있거나 오염됐다고 여겨진 존재들이 어떻게 소설 속에서 재현되는지에 대해서 써봤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폭력에 직면한 민중들의 목소리나 증언을 어떻게 추적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뭐 장애, 인종, 계급과 같은 것들이 어떻게 교차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이 두 친구랑 같이 지금 현대 소설 전공하고 있고, 석사과정 졸업한 지 1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아실 토지를 쓴 박경리를 주제로 논문을 쓴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사과정 1년차. 네네네, 맞습니다. 네. 박사과정 1년차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각자 이렇게 자기 연구 분야 소개도 간단히 하게 됐는데, 말이 나온 김에 뭐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부터 조금 해보죠. 네, 제가 근현대 문학 전공이어서 특히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보통 밖에 나가서 이쪽 전공과 무관한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뭐 대학원에서 문학을 공부합니다 이러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거 소설 써?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게 되고, 진짜 많이 들어요. 그런 말. 소설 쓰냐는 얘기 되게 많이 듣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문학이라는 게 어떻게 학문의 대상으로서 성립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약간 조금 상이 안 그려진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문학이라는 게 되게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건데, 그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연구를 한다는 건지 약간 의아해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중고등학교 때까지 문학에 대해서 획득하게 되는 약간 그런 통념하고, 그러니까 문학 연구 전문가들이 문학을 다루는 방식하고 좀 약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문학을 연구한다고 하면 역사적 대상으로서의 문학을 연구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가 됐든 작품이 됐든, 사람이 흔히 사회적 동물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지만 문학 작품도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근현대 소설이라고 해도 옛날에 발표됐던 문학 작품은 우리가 현재 지금 갖고 있는 약간 일반적인 통념이라든지 아니면은 언어에 대한 감각을 통해서
곧바로 소통이 안 되는 지점들이 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문학 작품을 읽게 되면 문학 전집이나 문학 선집 같은 걸 읽게 되는데, 선집이나 전집이라는 게 결국 원래는 다 이렇게 막 세로 쓰기로 되어 있는, 막 이렇게 펼쳐보면은 막 종이가 으스러져가지고 부서지는 그런 옛날 잡지들에 다 제각각 발표되고 연재됐던 그런 문학 작품들을 사실 보기 좋게 타이핑을 쳐가지고 모아놓은 거잖아요. 문학 작품 선집, 전집이라는 게.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원래 이 텍스트가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인 구체성, 맥락들, 이 텍스트가 갖고 있었던 그 구체적인 물질성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탈각이 되면서, 그러니까 마치 내가 막 작가와 문학 작품을 통해서 1대1로 되게 내밀하게 만난다라는 느낌을 주게 되는데, 우리가 문학을 연구한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완전히 그 작가와 내가 1대1로 만난다, 맥락 없이 1대1로 만난다라는 식으로는 사실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국문과 대학원에 진학을 하시게 되면 물론 문학 작품도 많이 읽게 되고 서사 이론 같은 것도 공부를 하게 되고,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작가가 살았던 역사적 시대의 뭐 정치 사회적 사건들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학습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나아가서는 완전히 신문이나 잡지 자료 같은 1차 자료 같은 것들을 막 읽어 나가야 되는, 섭렵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나는 문학이 좋아서 왔는데 되게 지루한 작업 같은 것들을 포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음에 대학원 오는 분들은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공감이 많이 되는 게, 저도 들어와서 그러니까 문학을 좋아하는 거랑 문학을 공부하는 게, 또 연구하는 게 너무 이제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대학원 진학하기 전에 그 이런 독서 모임들을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참여를 해보니까 어떤 현대문학 같은 경우는 명확한 독법이나 해석법이 지금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모두 우리 모두의 말이 다 맞고 너무 옳아요 이렇게 흘러가서 좀 지속적으로 참여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를 막상 대학원에 와 보니까 내가 문학 작품을 굉장히 좋아하더라도 되게 냉철한 시선으로 차가운 머리로 이걸 해내야 되는데,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감성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논리적으로 글을 쓰려다 보니까 그 뇌와 심장의 하이브리드 풀가동을 하는 느낌이 항상 들어서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제가 하는 생각은 이 간극을 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사실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수업이나 저희 세미나에서 이런 문학 작품 읽고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 조금 약간 과장을 하자면 뭔가 이런 걸 공부할 수 있어서 되게 벅차오를 때가 있거든요. 벅차오르기까지. 넘나 행복, 다들 넘나 약간 행복. 그러실 네, 저도 그래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좋아하는 소설이나 좋아하는 작품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정말 이렇게 진득하게 하는 곳이 국문과 대학원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깊이 읽기의 즐거움 네. 같은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도 당연히 이제 힘든 점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힘드신가요?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가장 이제 힘들었던 점은, 저도 이제 희진 쌤이랑 비슷한데 시나 소설을 제가 좋아한다고는 했지만 그냥 이제 좋아할 뿐이었지, 이게 왜 좋고 또 왜 계속 이렇게 마음에 남는지에 대해서 좀 제대로 설명을 못했어요. 근데 대학원에서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냥 이 작품이 단순히 좋다는 그런 감상문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작품이 왜 좋고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좀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풀어나가는 논문을 쓰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보자면, 제가 이제 30년대 그 모더니즘 작가 이상을 되게 좋아했는데, 이제 그 이상 유명한 작품 날개에서 이제 정오의 사이렌이 울리고 그 주인공이 미츠코시 백화점 옥상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 미츠코시 백화점이 그 지금 신세계 백화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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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이제 30년대 당시라 네. 그게 같은 건물입니다. 네. 네. 거기에 이제 올라가는 장면을 제가 막연히 그냥 좋아했어요. 이제 논문을 쓰기 위해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주인공이 걸어가는 그 도시가 이제 근대 도시 경성이고 잘 짜여진 어떤 도시적인 메커니즘이 담겨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알고, 또 그 주인공 자체도 근대를 되게 향유하면서도 한편으로 그 속에서 되게 멜랑콜리한 감정을 느끼는 좀 비판적인 의식 같은 것도 있는 그런 근대의 이중성 같은 것들도 발견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제 단순한 감정을 좀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언어로 그럼 풀어나가는 게 좀 상당히 좀 쾌감을 저한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그 미스코시 백화점 옥상에 올라간 그 이상의 날개 작품의 그 부분이 좋았던 게, 그러니까 이상이라는 작가 혹은 그 날개의 주인공이 갖고 있는 어떤 근대에 대한 어떤 그 태도의 네. 양가성 같은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재밌었다라는 네.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제 생각을 좀 아름답고 이렇게 예쁘게 표현하는 것보다 글로 항상 이제 제 논리를 구축하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되게 학부 때까지 문학을 좋아하더라도 그게 문학을 되게 깊이, 어느 정도 깊이까지 향유할 수 있는 독자인 것하고, 그러니까 그 텍스트를 가지고서 어떤 지식을 생산하는 것이 그 갭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 대학원에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이 좀 힘들 수가 있다. 그래도 그런 부분이 또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은 정말 재미있는 부분이다.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봤던 짤 하나가 생각나는데, 네. 그 위에는 짤 좀 그만 보세요. 아니 그 되게 내가 오늘은 그거는 처음 본 짤이었어. 아. 근데 그 짤은 그러니까 위에는 people who read 라고 돼 있어서 엄청 세련되고 지적이고 우아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 people who read. 근데 밑에 people who write. 약간 다크서클 이렇게까지 내려와가지고 막 머리는 3일 동안 안 감고 면도도 하나도 안 해가지고 완전 술적인 논문을 생산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되는가, 약간 이런 거 관련이 돼 있는 짤이었는데. 네, 아무튼 이제 약간 여담이었습니다. 희상쌤 아니 뭐 저도 그 수아 씨 말에 전적으로 공감은 하는데, 근데 좀 다른 방향으로 풀어보고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꼭 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만 환원되지는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죠. 제가 요즘 되게 많이 하는 생각은 사실 소설 연구라는 거, 그리고 책을 읽는다는 거에 어떤 시작점은 되게 이상한 사람들과 만나는 어떤 경험이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타자와의 만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요즘 친구들한테 항상 그것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 불편하고 불쾌하고 찝찝한 만남이지 않냐, 이런 말을 좀 해요. 왜냐면 문학작품 읽으면 그 뭔가 되게 낯선,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쵸. 존재하고도 만나니까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 짜증나는 많잖아요. 사람. 근데 그 이상하다는 게 이제 만들어진 정상성에서 벗어나 있거나, 뭐 예를 들면 장애인이나 노숙자나 뭐 불황자나 이런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통 평균이라고 말하는 것들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 혹은 이제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그 소설을 읽다 보면 이 시대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 되게 어떻게 보면 시대를 역행하는 건데, 아니면 이 시대와 불화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매를 맞는데도 이 사람과 함께 있는다고? 이런 어떤 순간들이 소설 속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트너 관계인데, 그러니까 폭력을 당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같은 거.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문학이라는 건 좀 거창하게 말하면 그런 이분법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 않나. 말하자면 일본이 하는 대로 해줬기 때문에 친일이다, 혹은 폭력 앞에서 무기력했기 때문에 뭐 수동적인 여성이다, 이런 식의 즉결 심판 같은 것을 문학은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어떤 문학의 민낯과 만나는 게 사실 독자이자 연구자라고 전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소설 연구를 제가 계속 할 수 있는 어떤 재미의 원천이 이런 타자와의 만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소설을 읽다 보면 정말 납득이 되지 않는 순간에도 나도 이 사람이랑 좀 비슷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 왠지 모르게 이 사람을 따라가다 보니까 내 마음도 좀 흔들리는 것 같아. 이런 순간들을 만나게 되는데, 저는 이게 어쨌든 그 소설 연구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문학 연구에서의 논문 글쓰기가 갖는 특별한 점이 있다면 타자들을 이제 직접 만나는 경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진짜 문학 연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랄지 매력이라는 건 정말 나랑 이질적인 존재와 만나는 경험, 그러니까 나랑 다른 시대를 산 사람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통로 같은 게 되어준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뭐 여러 이야기 좀 장황하게 하긴 했는데, 대학원에 오시게 되면
일단은 뭐 먼저 좋아하는 작가나 내가 관심이 있는 시대를 먼저 좀 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뭐 서사 이론 같은 것도 공부를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의 어떤 역사적인 맥락들이나 아니면 1차 자료 같은 것들을 많이 보고 공부를 해야 되게 될 텐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자기 주제를 점점 잡아나가게 되겠죠. 근데 그런 공부를 다 이렇게 막 수업이나 자기 혼자서만 하거나 아니면 수업에서만 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 그쵸. 대학원생끼리 되게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맞아요. 공부 모임 같은 거 많은데 뭐 이렇게 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우선 저희 다 같이 하는 예. 한 작가의 모든 작품을 읽는 그 문학사 세미나가 있고요. 웬만하면 다 있죠. 네. 몇 년이 걸립니다. 지금은 아마 최만식의 작품을 읽고 있습니다. 같이. 최만식 어디까지 읽으셨어요? 그리고 또 전후 지식인 종합지 저희 사상계 세미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식민 말기에 대한 단행본이나 논문들을 좀 선별해서 읽는 식민 말기 세미나도 있고 또 일본어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본어 세미나 같은 것도 있고 알찬 공부 모임들이 많네요. 너무 재밌겠다. 너무 재밌겠다. 뭐 이외에도 되게 여러 세미나들이 있으니까요. 네네네.